이 이제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딱 이 표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어떤 한 클래스가 한 반이 여학생하고 남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안경 쓴 학생이 있고 안 쓴 학생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간단한 수치 예로 이게 1명, 2명, 3명, 4명 전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반입니다. 이 중에서 자 내가 말로 할게요. 이 1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 어떻게 되죠? 이 표에서 여학생이 4명이고 그 중에 안경 쓴 학생이 1명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면은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 해가지고 이것은 이걸 이제 확률로 표현하면은 여학생일 확률 중에서 뭐 여학생을 전체로 하는 거죠. 여학생을 전체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되는 것이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안경도 쓰고 여학생이기도 하고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쓴 학생의 비율. 그래서 0.4분의 0.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 표를.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이면 뭐뭐 했을 때라는 게 전체가 된다는 것. 그걸 조건으로 한다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 했을 때 뭐뭐 확률이라는 게 뭐뭐 했을 때라는 것을 전체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조건부 확률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논술 문제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뭐 99%라고 할까요?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99%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정확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그걸 실제 걸렸다고 판정할 확률이 99%라고 치자 그 말이지. 근데 이제 어떤 검사인지 정확도가 100%는 아닐 테니까 1%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는 것도 1%.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하는 것도 오류가 나오는 거죠. 1%. 그래서 정확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 본다면은 자, 이제 정확도가 99%예요.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99%인데 내가 에이즈 검사를 하러 갔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그러니까 보균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런 예를 들어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99%라고 하는데 내가 양성 반응이 나왔네. 그럼 내가 진짜로 보균자일 확률이 99%란 얘기인가?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 왜 천만의 말씀이냐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실제로 보균자냐 아니냐, 실제로 보균자냐 아니냐. 근데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면 이제 보균자로 판정을 했다는 얘기고 음성 반응이 나왔으면은 보균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정확도를 방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여러분 정확도는 정의하기 나름인데 일단 방금 내 말 속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균자인데 양성 반응이 나올 비율을 99%라고 한 거예요 지금. 또 실제로 안 걸렸으니까 안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을 99%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했던 것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진짜 보균자일 확률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 아닙니다. 이 확률이 아니고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정말로 보균자일 확률 전혀 다른 틀에서 질문을 한 거란 말이지. 이게 이제 조건 확률과 관련해서 오해를 저지르기 십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수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5천만 명 중에서 글쎄요. 에이즈 보균자가 많지는 않겠죠. 뭐 그냥 간단한 수치로 1% 치십시다. 1%. 5천만 명 중에서 50만 명, 만 단위는 생략하고요. 50만 명이 보균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99%, 4,950만 명이 미보균자입니다. 미보균자. 근데 이제 99%의 정확성을 가지게 되니까 이
보균자인 50만 명을 검사했을 경우에 1%는 오류가 난단 말이지.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1%면 어떻게 돼요? 0.5만 명, 5천 명은 오류로 검사가 되고 49만 5천 명이 옳게 양성 반응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 미보균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을 때 1%는 오류가 납니다. 1% 오류가 나니까 이거 1%는 어떻게 돼? 49만 5천 명이죠. 그렇죠? 1%니까. 맞죠? 49만 5천 명이고 나머지 99%,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 생략하고 나머지 99%는 미보균자로서 옳게 음성 반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로 보균자일 확률 얼마예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99%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정말로 보균자일 확률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트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 확률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뭐 했을 때 뭐뭐 할 확률이라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게 이제 2024 모의논술 이제 이런 형태로 낼 걸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게 한마디로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인가요? 표준정기분포 문제인가요? 둘 중에 고른다면 뭐겠어?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표준정기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냐 참말을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 말한 게 거짓말을 했냐 참말을 했냐,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탐지기가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거짓말을 했다고 판정을 하느냐 참말을 했다고 판정을 하느냐,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치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률적인 계산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구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기본 구도가 이 사람이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참말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이제 판정 탐지기가 판정하기를 거짓말을 한 걸로 판정을 하느냐 참말을 한 걸로 판정을 하느냐 요겁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셋 중에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 워크북에 7페이지. 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하고 나서 좀 시간이 되면은 이것도 살펴볼 텐데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도 있겠죠. 실전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냈으면은 모의논술에서 이 정도 냈으면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여러분 방금 한 것에 집중을 해보면은 용의자가 거짓말을 한 확률은 0.4고 참말을 한 확률은 0.6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실제로 참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할 때 거짓말을 한 확률이 0.4 뭐예요? 0.4 지금 이런 답안지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다 쓰는 게 편하면 여기다 써요. 0.4 그러니까 요 확률 전체가 0.4라는 얘기죠. 0.4 그 다음에 참말을 한 확률이 요 전체가 0.6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판정이 될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판정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자, 참말을 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 자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씁시다. 확률 변수 x. 참말을 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 그다음 거짓말을 할 때 분당 심장 박동수, 이걸 확률 변수 y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 거짓말을 할 때 심장 박동수는 평균적으로 좀 빨리빨리 뛰겠죠. 심장이 뭔가 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은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포를 나타낼 뿐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거짓말 탐지기 A는 이 분당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이면 용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정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답안지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참말을 할 때
참여할 때 심장 박동수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니까 여기 이제 평균이 90쯤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이상이면 심장 박동수가 얼마 이상이면 거짓말로 판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안 했는데 뭔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거짓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도 안 했는데도. 그죠? 그래서 거짓말도 안 했는데 여기서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이 돼버리면은 억울하게 거짓말한 사람으로 판정이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저기 이제 확통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얘기가 되겠지만 X-90 나누기 10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니까 요게 X가 100일 확률이라는 것은 X가 100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90을 빼고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G가 1 이상일 확률이 되겠고, 확통 안 했으면 지금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겠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두 사람은 저한테 영상 신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볼 거면 네, 협박하는 거야. 시험 볼 거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확통을 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조건부확률하고 기대값, 이걸 조건부확률 기대값 부분은 꼭 다시 한번 그 자기 공부했던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익숙한 책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자 갑니다. 그래서 이 편의정보를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1 이상일 확률인 거니까 요게 이제 1 이상일 확률에서 나와요. 0부터 1까지가 0.34니까 0.16으로 나오겠죠. 0.16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참말을 했는데도 억울하게 거짓 판정을 받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참말을 했는데도 억울하게 거짓 판정을 받을 확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죠. 이 참말을 했는데도 억울하게 거짓 판정을 받을 확률이 0.16이라는 얘기니까 쓰자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전체 모집단으로 보면은 60%가 참말을 하는데 이 중에 16%는 억울하게 거짓 판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전체 모집단 60%가 참말을 했는데 이 중에서 84%는 참말을 한 걸로 정당하게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0.8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 여기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결국은 이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여기 시간 안 들여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나는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음.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박동수가 큰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심장 박동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평균이 120쯤 되는데 이 중에서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다. 판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 판정을 탐지기에서 거짓 판정을 받을 확률은 확률 변수 y가 100 이상이 될 확률이겠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y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y에서 120을 빼가지고 20으로 나눈 것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테니까 여기서 120을 빼서 자 암산합시다. 120을 빼서 20으로 나누면 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맞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이 0부터 1까지 0.34에다가 0.5를 더해가지고 이게 0.84가 나오겠습니다. 0.84 이 확률. 그러니까 지금 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정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아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상 문제에서 이 확률 밀도함수 주고 거기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0.84니까 여기도 써보자면은 뭐예요? 거짓말을 했을 때 탐지기에 의해서 거짓 판정을 받을 확률이 84%.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전체 모집단에서 40%인데 이 중에서 84%가 거짓 판정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하는 40% 중에서 16%는 재수 좋게 참말한 걸로 판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진술된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이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능을 정의하기를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뭐뭐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로 성능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탐지기 A입니다. 탐지기 A의 성능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판정했을 때 정말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니까 요 중에 요 비율이에요. 요 중에 요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조건부 확률은 표로 이해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표를 10분 활용하시고 다만 답안지는 집합으로 쓰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탐지기 A죠. 탐지기 A. 탐지기 A의 성능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겠는데 0.84 곱하기 0.4 더하기 0.16 곱하기 0.6분의 0.84 곱하기 0.4가 바로 이 탐지기 A의 성능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계산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 저기 뭐 소수점 다 떼버리고 84, 4, 84, 4, 16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른 보니까 여기 2하고 3으로 약분되고, 그 다음에 84, 84, 16이 다 4로 나눠지니까 4, 4, 16, 그 다음에 4, 2, 8, 4, 6, 24, 26, 26이 되고, 2가 또 약분되겠죠. 여기도 2가 되겠고, 여기 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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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 됐나요? 또 약분되나요? 또 약분되나요? 2하고 13하고 13하고 해가지고 13 플러스 3분의 13. 뭐 틀린 거 없습니까? 뭐 잘못됐나? 아, 84를 4로 나누면 26이 아니라. 네, 여러분 잘 보고 있나 보려고 일부러 계산 틀리게 해봤는데. 자, 얼마죠? 미안합니다. 21. 4로 나눈 것이 21이었고 여기가 4였고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2하고 3일 때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렇죠? 여기 2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2 한 번 더 약분해가지고 21 플러스 6분의 21 맞죠? 21 플러스 6분의 20인데 여기 3으로 또 나눠지네. 3, 7에 21, 3, 7에 21. 그 얼마야? 9분의 7입니다. 9분의 7. 9분의 7. 그러니까 성능이 지금 77.7%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탐지기의 성능이 9분의 7. 되겠죠? 이게 성능이 9분의 7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문 분석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냈으면 뭐 하겠어요? 성능을 이렇게 정했을 때 성능 구해라. 쉽게 내면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여기 수리 문제를 하나 내는데 여기서 안 끝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중앙대는. 여기서 한 번 더 가겠다 그 얘기예요. 한 번 더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장 박동수의 혈압을 이용하는 새로운 거짓말 탐지기 B를 만들어서 탐지기 B는 용의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같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게 뭔가요? 전체 모집단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비율이 40%고 참말이 60%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 모집단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인데 문제는 뭡니까? 탐지기 A가 거짓말을 했을 때 여기 참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하고 이건 달라지는 것이지. 이건 탐지기 A에서 그 심장 박동수가 이런 것이니까. 심장 박동수가 이런 것이니까 혈압을 이용하면 뭐 달라지죠.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달라지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이 탐지기 B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작업이 다시 재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경우하고 참말을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하고 참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탐지기 B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하고 참말을 했을 때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 이것이 같도록 설계한다고요. 같도록 설계한다. 아주 결정적인 조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고 참말하는 사람이 60% 이건 달라지지 않는데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
하고 참말을 했을 때 참으로 판정하는 이걸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로 같아? 모르지. 예?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뭘로 나요? 뭐 P로 놓자 그래. P로. P.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P라고 한다면은 0.4P가 되는 겁니다. 참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판정을 받을 확률 똑같다 그 말이에요. P. 그러니까 이게 0.6P가 되는 거죠. 0.6P. 이걸 쓸 줄 알아야죠. 그러면 0.4 중에 P만큼의 비율이 거짓 판정되면 나머지는 뭐가 돼? 1-P죠. 1-P. 그래서 0.4, 1-P. 여기는 0.6, 1-P. 이겁니다. 되겠죠? 이 P로 갖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얼마로 갖게 하냐? 모르니까 이게 P로 놓은 거예요. P로. 같은 확률을, 비율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새로운 탐지기에서 성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죠. 성능을 정의하는 방식은 거짓으로 판정했을 때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벌써 오늘만 이거 한 대여섯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여기서 성능은 식이 0.4P하고 0.61-P하고 합친 것 중에서 0.4P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찌해야 된다? 탐지기 B의 성능을 어떻게 하고 싶다? 탐지기 A에 비해서 20% 향상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20% 향상되었으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9분의 7이었잖아요. 원래 9분의 7. 원래 9분의 7이었는데 그래서 20% 향상됐으니까 9분의 7 더하기 5분의 1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 요거는 정말 사소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이것은. 네? 개념적으로 뭐가 정말 야단 맞을 일이 전혀 아닌데 안타까운 실수예요. 왜? 저거는 뭐예요? 플러스 5점이란다는 얘기는 20%포인트 향상된 거예요. 20% 향상됐다는 얘기는 1.2배로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2배가 되었다. 1.2배가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을 더할 게 아니라 뭘 곱해야 돼요? 5분의 6을 곱해줘야 됩니다. 5분의 6을 곱해줘야 돼. 알겠죠? 요거 잊지 맙시다. 되겠죠? 20% 향상된 게 지금 1.2배가 된 겁니다. 성능이 1.2배가 된 거.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을 약분하고 나면은 15분의 14로 만들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결정돼요? P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되겠죠? P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 저기 2P 3 1-P라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 곱하고 2로 나눈 것이죠. 다 짝수니까. 그 다음에 이게 15분의 14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30P는 2P 14 곱하면 28P, 그 다음에 42죠. 42 1-P니까 42-42P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2P 42P 넘으면 44P 콜 42가 되는 거니까 P는 22분의 21이 된다라는 얘기죠. 되겠죠? 22분의 21.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정의했던 P죠. 저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저걸 P라고 했거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 여기 보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 참말을 했을 때 참으로 판정할 확률. 이거 우리가 P로 정의한 거거든. 근데 P값이 22분의 21로 나왔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표로 푸시고 답안이는 어떻게 쓰시라고? 집합으로 쓰시라고. 이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넘어갈까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 답안지 이렇게 쓰시라고요. 답안지. 자, 어떻게 쓰시냐면은 이렇게 쓰시라고요. 자, 용의자가 참말을 거짓말을 기준으로 합시다.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사건을, 그러니까 뭐 실제로라고 해도 되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사건을 뭐 거짓말이니까 F라고 합시다. 거짓말하는 사건을 F라고 하자. 그럼 참말을 하는 사건은 F의 여집합, F의 여사건. 그러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탐지기가
탐지기가 거짓으로 판정하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뭐 D라고 합시다. D. 거짓으로 판정해서 너 뒤졌어. 그러는 D입니다. 그러면은 탐지기가 참으로 판정하는 사건을 D의 여사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 수치들을 통해서 주는 정보는 뭐예요? 주는 정보는 참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할 확률. 그러니까 참말을 했어. FC. 예. 참말을 했는데 재수 없이 거짓으로 판정을 해버려. 이 확률이 0.16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이죠? 탐지기 A에서 그렇다니까. 탐지기 A에서. 탐지기 A에서. 예. 탐지기 A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아니면 탐지기 A에서 땡땡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예. 뭐 문법을 충족시켜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 알아맞게 쓰시면 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떻게 좀 답안지를 썼는데 그 답안지를 걷기 몇 분 전에 한 4, 5분 전에 이거 넣었어야 된다는 그게 생각났다. 그러면은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3번 답안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여백으로 해가지고 이거 끄집어내 가지고 부연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알아맞기만 하면 돼. 알았어요? 어떤 문법적 요구, 논리적 연밀성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원고지 작성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자, 하여튼 하던 얘기 계속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참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이 확률 변수 y 이 여기 요 정규분포 이 120,2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걸 통해서 계산한 결과가 여기 84%로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능을 쓴 거죠. 여기서 성능으로 정의된 것은 탐지기 A의 성능은 뭐 거짓으로 판정했을 때 정말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로 정의되는 것이고 요 조건 확률이니까 분모에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들어가겠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말을 했으면서 동시에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짓으로 판정받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겠고 참말을 했는데도 거짓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고 요 두 개 합치는 것이 되겠다 그 말이고 분자에는 그대로 요게 들어가겠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분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거짓말을 할 확률에다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그 다음 여기는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에다가 거짓말을 미안합니다. 다시 자 천천히 거짓말을 할 확률에다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곱한 것. 그 다음 참말을 할 확률에다가 참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곱한 것. 이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거짓말을 할 확률에다가는 0.4를 집어넣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확률입니다. 참말을 할 확률 0.6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84%로 나왔던 것이고 여기 표준정규분포 계산해가지고 여기 84%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말을 했는데도 거짓으로 판정받을 확률 16% 그것도 표준정규분포에서 계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쫙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요거 안 썼네. 요거 거짓말을 할 확률 0.4 참말을 할 확률 0.6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된 바와 수치들을 가지고 이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까 얼마였지? 얼마로 나오는 거죠? 9분의 7로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답안지의 절반쯤 되겠죠. 답안지의 절반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지기 B에서 P를 이용해 가지고 쓰는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앞부분을 이렇게 썼으면은
뒷부분 쓸 때는 앞부분을 정확히 썼으면은 뒷부분을 쓸 때는 같은 방식으로 탐지기 B의 성능은 해가지고 요식만 쓰고 이것 P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P로 나타내도 괜찮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면이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요식을 써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같은 방식으로 탐지기 B의 성능은 이러하므로 이걸 만족시키는 P 값은 22분의 21. 그리고 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좀 잘 합시다. 요런 형태로 아니 모르죠. 이제 물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뚜껑을 까봐야 알긴 하는데 그 하여튼 2024 모의 논술과 비슷하게 나왔으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여기 요 놈 중에서 요 놈의 비율, 뭐 요 놈 중에서 요 놈의 비율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질문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학생 중에 안경 쓴 학생의 비율 이런 것들을 정보로 알려주고 나서 거꾸로 안경 쓴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 이제 그런 걸 질문한다든가 이런 걸 질문하게 되면은 하여튼 이 집합을 정확히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에 대한 정확하게 식을 전개해가지고 딱 써서 답 가지고 하면은 뭐 만점이 되는 겁니다.